예, 이번 시간에는 2018년 7월에 시행한 64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다음 물질 중에서 무색이나 아니면 요 백색의 비중이 1.8이고 융점이 202도씨인 그 물에 녹지 않는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색, 백색, 그다음에 융점, 또 여기 비중 나오죠. 이런 그 물성에 대한 그 문제는요,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그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피크린산 나오고, 요거 오류연물이죠. TNP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디니트로 레조르신,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류연물이죠. 그다음에 트리니트로토루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류연물. 헥소겐, 요거 RDX라고 하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류연물이죠. 그래서 여기서 비중이 1.8이고 융점이 202도씨인 것은 여러분 요 헥소겐, 요걸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요 헥소겐, 요 놈은 고성능 그 폭약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RDX라고 별명이 있다는 거,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죠. 다음 2번으로 넘어가죠. 자, 2번은 삼류우연물인 요 인화석회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화석회라는 거, 인하고 이 석회는 칼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인화칼슘이라고 하고 또는 인화석회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 인하고 요 칼슘의 화합물인데 요거는 CA3P2죠. 요 놈이 바로 인화석회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삼류우연물의 금수성 우연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 놈은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과 반응을 하면 CA, 요 칼슘은 2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OH 두 개하고 결합이 되고 여기에 맹독성 기체인 포스핀 기체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수는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그 6몰에 H2O하고 수산화칼슘 생기는 것이 3몰이 생기죠. 포스핀 2몰.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요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을 하면 맹독성 기체인 요 포스핀 또는 요걸 우리가 그 인화수소라고도 해요. 요 놈이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설명인데. 그래서 적갈색의 고체 맞죠? 비중이 2.5고 약 1600도씨에서 녹는다.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산과 반응해서 주로 포스핀 기체를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물도 마찬가지고요. 산과 반응을 해도 이 포스핀 기체 발생한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 4번에 보시면 물과 반응해서 주로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한다 했는데 아세틸렌 가스 발생하는 것은 CaC2 탄화칼슘이죠. 이 놈이 물과 반응을 하면 요 아세틸렌 기체 나오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물과 반응해서 주로 아세틸렌 기체가 아니고 이 포스핀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래서 요 인화칼슘은 CA3P2인데 별명이 인화석회예요. 그래서 삼류의 금수성 우연물에 해당되는 물질이고요. 중요한 것은 요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을 하면 여기 포스핀 기체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인화칼슘이 산과 반응을 해도 포스핀 기체 나온다는 거.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이류연물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류연물의 요 황화인에 대한 그 문제죠. 그래서 여기는 삼황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황화인이 삼황화인이 있고
그 다음에 5황화인, 그 다음에 7황화인이 있죠. 그래서 이 3황화인은 P4S3고요. 5항아리는 S가 5개, 그러니까 인이 2개가 들어가죠. 7황화인은 S가 7개, 인이 4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 황화인에는 3가지,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요 3황화린에 대한 그 설명인데,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자, 냉수에 잘 녹으며 황화수소를 발생한다 했는데, 이 냉수에는 잘 안 녹아요. 냉수에는 잘 안 녹고, 그 다음에 그 염산에는 녹지 않는다. 맞아요. 이게 황산이나 물이나 요 P4S3는 물이나 뭐 염산이나 아니면 이 황산에는 용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에는 녹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잘 녹아요. 잘 녹는다죠. 황산에 녹아서 이산화황을 발생한다. 황산에는 잘 녹는다 했는데 잘 안 녹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황화인이 산소와 반응, 즉 연소가 되면은 오산화인하고 이산화황, 아황산 기체 발생한다는 거, 이건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다음 4번 가죠. 자, 4번은 이 염소산 칼륨의 성질 중에서 옳은 것 찾는 거죠. 자, 염소산이 HClO3가 이게 염소산이에요. 이 염소산은 우연물이 아닌 유독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 수소를 밀어내고 뭐가 들어간가요? 칼슘이니까 KClO3. 이게 뭐예요? 염소산 칼륨이죠. 즉 염소산에서 수소 하나를 밀어내고 칼륨이 들어가는 것이 염소산 칼륨. 나트륨이 들어가면 이게 염소산 나트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다 우리가 염소산 염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소산 칼륨 KClO3에 대한 설명 중에서, 성질 중에서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자, 광택이 있는 적색의 결정이다. 우리 우연물은 대부분 다 무색이에요. 뭐 요것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넘어가면 비중 3.2, 녹는 점 250도. 요것도 몰라도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열하면 염화 나트륨하고 산소가 발생이 된다. 자, 이 KClO3가 분해하는 거죠. 자, 분해하면 KCl하고 산소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산소가 3개니까 2분의 3. 전부 2를 곱해주면 2, 여기 3몰의 O2가 되죠. 그래서 이게 발생되는, 분해하면 발생되는 물질이 염화 칼륨이죠. 그래서 여기 염화 나트륨이 아니고 염화 칼륨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틀린 거죠. 자, 옳은 것은 알코올의 난용이고 온수 그리세린에 녹는다. 네, 이게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4번이. 그래서 여러분이 1번하고 3번은 금방 틀렸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럴 때는 2번 아니면 3번을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인류오염물은 대부분 물에 대부분 잘 녹는 물질이 많아요. 다음은 5번 넘어가죠. 자, 5번은 메탄올 2몰이 표준 상태에서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량을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씨 요 일기압 상태를 말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메탄올은 CH3OH죠. 자, 이놈이 연소라는 것은 산소와 산화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CHO로
구성된 그 물질이 연소가 되면 생성되는 물질은요, CO2하고 물만 생성된다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메탄올이 산소와 산화 반응을 하면, 즉 연소가 되면 CO2하고 물만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개수를 이제 맞춰주면 돼요. 맨 먼저 뭐를 맞춰준다고 그랬어요? 탄소의 개수죠. C가 여기 하나, 탄소 하나 맞죠? 그 다음이 H예요. 두 번째, 수소. 수소가 반응 전이 4개죠. 반응 후도 4개가 되려면 여기 2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마지막 산소예요. 산소의 개수죠. 자, 반응 전 산소가 몇 개예요, 지금? 3개고, 반응 후 4개죠. 그러면 반응 전을 4개로 맞춰주려면 여기 2분의 얼마 들어가야 돼요? 3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2분의 3 분수를 없애주게 다 2를 곱해주면 되죠. 2분의 3은 그대로 3이 되고, 여기 2몰. 여기 2몰의 물이 2를 곱하니까 4몰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요 앞에 있는 게, 요게 몰이라는 얘기죠. 개수가. 분자식 앞에 있는 것이 몰이에요. 2몰이 표준 상태, 이게 표준 상태죠.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량이 얼마냐? 산소가 3몰이죠. 그래서 1몰은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의 부피를 차지한다는 거.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산소 3몰은 부피로 하면 1몰이 22.4리터니까 22.4리터를 곱하면 필요한 산소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뭐라고 봤어요? 필요한 공기량이죠. 자,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가 있어요? 21%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가 21%이기 때문에 필요한 그 공기량은 산소의 그 부피를 0.21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3몰 곱하기 22.4리터를 요걸 0.21로 나눠주면 요게 바로 필요한 공기의 그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필요한 공기량을 계산하시면은 320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여기 그 3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필요한 산소의 부피를 물어보면 3 곱하기 22.4리터가 되는 거고요. 필요한 공기량을 물어보면 그 필요한 산소량을, 공기 중에 산소의 부피가 21%이기 때문에 0.21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필요한 공기의 그 부피가 되는 거죠. 네, 다음은 6번으로 가죠. 자, 6번은 알코올류의 탄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은 거를 찾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알코올류의 일반식, 이 알코올의 일반식, 우리 알코올기가 뭐예요? 알코올기. 이게 OH죠. 이거 우리가 히드록식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알코올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알코올의 일반식은 CN에 H에 EN 플러스 1에 이게 끝에 알코올기 OH가 들어가는 거죠. 자, N이 1이면 어떻게 돼요? CH3 OH. N이 2면 C가 2개, H가 5개, OH. N이 3이면 C가 3개가 되고 H가 7개가 되죠. N이 4면 C가 4개, H가 9에 OH. N이 5이면 C가 5에 H가 11, OH죠. 그래서 N이 1인 CH3OH, 이걸 우리가 메틸알코올이라고 하고,
C2H5OH, 이게 에틸기죠. 그래서 에틸알코올. 요게 C3H7이 프로필기예요. 그래서 프로필알코올. N이 4면 부틸알코올. N이 5이면 펜틸알코올. 그 다음에 뭐 헥사놀, 그 다음에 헵탄올, 그 다음에 옥타놀, 이렇게 나가죠. 메에 푸부펜 헵 이 뒤에는 뭐 여러분 잘 안 나오니까 5번까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분자량은 커지죠. 자, 분자량이 커지기 때문에 증기 비중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금방 여러분이 딱 보면 나와요. 공기의 그 증기 비중은 그 물질의 요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로 나눠주는 거죠. 즉, 요 분자량이 크면 증기 비중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N이 커질수록 증기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걸 뭐 모르더라도. 여기 보시면 인화점이 낮아진다고 했는데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험성이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화점이 낮아져요. 밑으로 인화점이 높아져요. 밑으로 갈수록. 그래서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고 했는데 연소 범위는 좁아지죠. 그래서 요 탄소수 N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용성이 낮아진다. 점성이 높아지고 비등점이 높아지고 인화점이 높아지고 이성질체 수가 많아지고 연소 범위가 좁아지고 증기 비중이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다음은 7번 가죠. 다음 오염물 중에서 요 1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1석유류에 대한 건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사류의 1석유류 암기하는 방법이 아세톤, 그 다음에 가솔린, 휘발유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벤젠, 그 다음에 토루엔, 콜로디온, 메틸 에틸 케톤이죠. MEK. 그 다음에 피리딘, 헥산, 초산 에스테르류, 개미산 에스테르류, 그 다음에 아세토니트릴, 시아나수소하고, 그 다음에 시클로헥산이죠. 시클로헥산. 여기 초산 에스테르류, 개미산 에스테르류예요. 요 놈이 바로 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C가 6개, H가 6개. 이게 벤젠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벤젠 1석유류 맞죠? 자, 이번에 CH3COOH, 이게 초산이죠?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몇 석유류예요? 우리 2석유류에 보면 개미산, 여기 초산이 들어가죠? 장내유, 에틸셀루솔브, 송근유, 그 다음에 등유가 들어가고요. 테레핀유, 스티렌, 경유, 크실렌, 클로로벤젠, 메틸셀루솔브, 그 다음에 히드라진. 그래서 요 아세트산은 2석유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금방 답을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고요. 자, 3번 요거 아세톤이죠. 여기 아세톤 나오죠. 첫 번째. 그 다음에 C6H5CH3. 자, 벤젠고리에서 수소 하나 밀어내고 여기 메틸기로 치환된 거. 이게 뭐예요? 톨루엔이죠. 톨루엔. 여기 T가 바로 톨루엔이죠. 이게 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7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쉬운 문제고요.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물 분무 소화에 사용된 20도씨의 물, 20도씨의 물 2g이죠. 자, 요 놈을
기화시키는 거니까 일단 100도씨 물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마찬가지 질량은 변함이 없어요. 2g이에요. 이걸 100도씨 수증기로 되는데 마찬가지로 질량은 변함이 없죠. 흡수된 열량을 계산하라는 거죠. 자, 여기 물에서 물이에요. 같은 액체죠. 이럴 경우 요 우리가 현열이라고 하죠. 필요한 열을 현열. 자, 물에서 액체에서 수증기 기체가 됐어요. 이런 걸 우리가 기화라고 하죠. 이건 기화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잡열이라고 하죠. 기화잡열. 자, 그러면 총 필요한 열량 Q는 요 현열은 질량에다가 비열에다가 온도, 차. 그 다음에 잡열은 기화 잡열에다가 질량을 곱하는 거죠.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질량 M은 2g이죠. 물의 비열은 1이죠. 자, 온도차는 20에서 100이니까 100-20이면 80 플러스 물의 기화잡열,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죠. 539 칼로리 퍼 그램. 마찬가지로 질량 2g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열량을 계산하면은 1238이 나와요. 이게 필요한 그 열량이죠. 그래서 필요한 열량 맞는 것은 요 3번, 2번밖에 없어요. 1240이 가장 가까운 답이죠. 그래서 물어본 것도 뭐예요? 수증기의 발생량을 물어본 거죠. 자, 수증기의 그 발생량, 다시 말해서 액체가 기체가 되었을 때 부피가 얼마로 변했느냐 그 얘기죠. 요거는 여러분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는 M분의 WRT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알면 돼요. 그럼 결국 여기서 V를 여러분이 계산하라는 거죠. V는 P분의 M분의 WRT예요. 여기서 요 기체 V는 여기 물어본 게 리터죠. 밀리리터로 물어봤죠. 자, V는 우리가 단위를 리터로 했을 때 요 W는 g이죠. M은 분자량이고 R은 기체상수 0.082, T는 절대온도니까 273 플러스 0도씨. P는 기압이죠. 그대로 여러분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자, V는 분자량, 물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H2O. 수소 원자량이 1이니까 이게 2개. 산소가 16이니까 18이 분자량이죠. 그래서 18분의 지금 그 물의 양이 2g이죠. 2g 곱하기 기체상수 0.082. 온도는 273도에다가 지금 몇 도가 된 거예요? 100도씨 수증기죠. 그러니까 온도는 100도가 되는 거죠. 자, 기압은 이제 1기압 상태죠. 기준이 여기 1기압으로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필요한 거 발생되는 부피가 3.4리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밀리리터로 물어봤으니까 1리터는 1000ml죠. 그래서 여기다 1000배를 해주면 3400ml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여러분 2번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다음 그 9번 나가죠. 자, 9번은 다음 물질 중에서 분자량이 106.5, 융점이 250도, 비중이 2.5이며 약 300도씨에서 산소를 발생하는 거. 자, 1번에 염소산 칼륨, 이거 산소 발생하는 거 맞죠? 2번 염소산 나트륨, 산소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과염소산 칼륨, 이것도 산소 발생해요. NaCl4, 과염소산 나트륨, 이것도 산소 발생하죠.
여기 다 산소를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물성을 다 암기할 수는 없죠. 단지 이 분자량이 106.5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각 원소의 원자량을 알아서 다 하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건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기 분자량이 106.5짜리가 여기 NaClO3가 바로 그 분자량이 106.5죠. 자, Na 가 23이죠. Cl이 35.5예요. 산소가 16이 3개가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106.5가 나오죠.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는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다음 10번 가죠. 다음 중에서 가장 강한 산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염소산을 지금 다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염소산에는 과염소산이 있고요. 그대로 염소산, 그 다음에 아염소산, 그 다음에 차아염소산.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염소산이에요. HClO3죠. 이게 바로 염소산의 그 화학식인데요. 여기 과자가 들어갔죠. 과가 들어간 것은 산소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HCl, 산소가 하나 더 추가되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과니까 넘친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아염소산은, 아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밥 같은 거 먹으면 조금 배가 고파, 한 번 더 먹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면 돼.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는. 산소 하나가 부족하니까 HClO2가 되는 거죠. 아염소산. 차염소산은 더 부족하다는 거죠. 즉 얘는 한 개가 부족한데 얘는 더 부족하다니까 두 개가 부족한 거예요. 두 개를 빼면 여기서 두 개를 빼면 HClO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차아염소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육류염물이고 나머지 요 세 개는 다 세 개가 아니죠. 이거는 다 우염물이 아닌 유독물에 들어가죠. 단지 여기서 H가 K나 NA로 변하면 염소산 염류. 여기 H가 K나 NA로 변하면 아염소산 염류. 그래서 차염소산에서 H가 K나 NA, 그 다음에 뭐 암모늄 이온으로 치환이 되면 차염소산 염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염소산, 가장 산의 크기가 강한 것은 과염소산, 염소산, 아염소산, 차염소산 순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산은 이 과염소산이 가장 강한 산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pH가 가장 낮다는 거예요. 다음 11번 넘어가죠. 자, 11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요 셀룰로이드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셀룰로이드는 요 질산 셀룰로스, 여기에다가 장내유를 갖다가 섞은 거죠. 이게 바로 셀룰로이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것은 질산 셀룰로스하고 장내. 그래서 여기 장내가 있으니까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2번 가죠. 자, 가연물의 구비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 자, 잘 탈 수 있는 구비 조건이에요. 자, 열전도도가 작아야 잘 타죠. 즉, 목재가 철보다 약 10배 정도 열전도도가 작기 때문에 나무가 잘 타는 거죠. 산소와 친화력, 반응력이 좋아야 되죠. 자, 완전 산화물일 것. 완전 산화물이면 더 이상 산화 반응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3번 같은 경우가 바로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점화 에너지 작아야 된다. 즉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잘 타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 13번 가죠. 자, 다음 중에서 물보다 가벼운 물질로만 이루어진 거. 이것도 사실상 물성이에요, 물성. 물리적 성질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물리적인 성질은 많이 취급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일일이 다 여러분이 뭐 인화점이라든가 융점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분이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뭐 화학공장에서 한 뭐 30년 가까이 근무했지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저는 그 화학공장에 오래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취급해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 에테르는 물보다 가벼워요. 얘는. 이형화탄소는 물보다 무겁죠. 그래서 가벼운 물질은 에테르고요. 이형화탄소는 물보다 무거워요. 자, 벤젠하고 이 포름산이 있는데 벤젠은 물보다 요거는 그 가볍죠. 그다음에 요 포름산은 요거 포믹 애시드예요. 요거 우리가 포름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개미산이죠, 개미산. 또는 이걸 의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포름산, 개미산, 의산은 다 같은 말이죠. 포믹 애시드를 포름산이라고 해요. 포름산은 물보다 무거워요. 자, 클로로벤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보다 이건 무거운 거고요. 가솔린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 위로 뜨죠. 자, 퓨젤루, 에탄올, 이런 건 다 물보다 가벼운 물질이에요. 그래서 4번이 이런 건 답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건 문제하고 답을 여러분이 암기하는 쪽으로 가는 게 훨 편하죠.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지정수량의 배수의 총 합을 갖다 물어본 거죠. 자, 황린 나왔으니까 삼유연물,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그 다음에 황린, 그 다음에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 유기 금속 화합물,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합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이죠. 그래서 이건 1,2,5,3. 이놈이 10kg, 20kg, 50kg, 300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 등급은 황린까지가 1등급이고 알류가 2등급, 금칼이 3등급이 되는 거죠. 자, 마그네슘 나왔으니까 여러분 2류의 지정수량은 황화린, 정린, 유황, 그 다음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 요건 5월, 1호천이죠. 1호천. 그래서 황적유가 100kg, 철분마가 500kg. 그래서 황적유가 요게 위험등급 2등급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가 위험등급 3등급에 해당이 되나요? 철근막까지가 2등급, 요건 제가 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그러면 황린 90kg니까 황린은 지정수량이 20kg죠. 그래서 요 90kg를 지정수량 20kg로 나눠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그네슘은 지정수량이 500kg죠. 그래서 저장량 750kg를 500kg로 나눠준 거. 그다음에 여기 칼륨 있죠. 칼륨은 지정수량이 10kg죠. 그래서 저장수량 100kg를 지정수량 10kg로 나눠서 계산해보면 16배.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 위험물의 요 화재 위험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인화점은 낮을수록 위험하다. 이건 맞는 얘기죠. 인화점은 낮으면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 착화점이라는 것이 발화점이에요.
자, 발화점은 높을수록 위험하다. 발화점은 당연히 낮을수록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이 2번이 바로 답이죠. 자, 폭발 범위는 넓을수록 위험하다. 맞는 얘기. 자, 연소 속도 빠를수록 위험한 거. 맞는 얘기죠. 이런 건 여러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16번 가죠. 자, 16번은 오염물의 운반 기준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찾는 거죠. 자, 오염물을 수납한 용기가 현장에 마찰 충격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되죠. 자, 지정 수량 이상을 오염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 표지판은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는 거 맞죠? 2번도 맞고 3번에 응급조치를 강구해야 되죠. 그리고 사고가 나면 가까운 소방관서나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되고요. 4번에 가면은 소형소화기 갖다가 비치해야 되는 경우는 지정수량 이하의 오염물이 아니고 지정수량 이상의 오염물을 갖다 운반할 경우에는 소형소화기 비치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렸다는 걸 여러분이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